지금 가격보다 최소 20에서 30% 떨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면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비쌀 때 사는 거다. 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 시장에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집값 반등의 신호인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실제로 지금 상황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 뭐 거래량이 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반등의 신호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연말 22년 하반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둔촌 주공과도 다 맞물려 있고 PF 뭐 이런 대출까지 다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부양 정책을 1월 3일에 이제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네. 특별보금자리론까지, 즉 집 사라고 지금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2006년부터 이제 공개가 된 서울의 실거래가량 데이터입니다. 거래량 데이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2년 하반기에 이제 거래량이 너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올라왔지만 한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이게 몇 건이냐면 2월 달이 한 2,500건, 그다음에 3월 달이 한 3,000건. 물론 3월 달은 좀 더 늘어날 겁니다. 네네. 자, 근데 월 평균 거래량이 서울이 한 6,000건 정도 돼요. 지금은 이거의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는 거는 맞지만 여전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매수 에너지가 매우 약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제 거래량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변했을 때 진짜로 회복을 하는 시점이 보이는지 네.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네.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요. 자, 거래량이 는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죠? 실제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뭐 네. 말로는 뭐 어떻다 저렇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돈을 들여서 부동산 지금 사고 있냐, 안 사고 있냐가 거래량 데이터로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세 하락할 때는 출렁출렁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죠. 이렇게 에너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시장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사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출렁출렁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늘죠. 이때가 언제예요? 13년 3, 4, 5월 달, 그 다음에 9월, 10월, 그 다음 14년 초반. 자,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거래량 평균 거래량보다 지금 많아지죠. 이렇게 거래량이 1년 이상, 그러니까 요때 보시면 거래량이 요때도 좀 몇 개월 늘었죠. 이때도 몇 개월 늘었죠. 이런 거 말고 거래량이 1년 이상 평균 이상치로 꾸준하게 늘어나요. 언제처럼? 2013년, 14년처럼. 보시면 출렁출렁 거래량이 계속 늘죠. 그리고 그 양이 평균 이상이잖아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누가? 바로 선수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가 그때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어때요? 평균에 지금 택도 없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쭉 편안한 마음으로 좀 기다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집값 하락이 앞으로 더 계속될 수 있다. 네. 이런 전망들을 좀 내놓으셨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목해야 봐야 될 네. 데이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본질적으로 지금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집이라는 건 결국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비싼지 싼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는 한 2가지 정도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네. 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 소득이 2가지 소득이 있어요. 그냥 소득이 있고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1억이면 네. 내 소득은 1억이지만 실제 소득이 1억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뭐 국민연금 빼고 건강보험 빼고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거. 이게 처분 가능 소득이거든요. 그 소득 대비해서 몇 배가 비싼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몇 배죠? 23.7배입니다. 서울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거의 24년을 내가 모아야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근데 한 푼도 안 쓸 수는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소득에서 한 40% 정도면 그래, 뭐 그래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쵸, 예, 할 수 그러면 있는 것 거예요. 같아요. 50%다? 이거는 솔직히 이거 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쵸, 예. 그래서 한 40% 정도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푼도 안 쓰고 24년 정도를 모아야 하는데 그러면 40%면 그러면 몇 년이죠? 2배면 얼마예요? 2배면 거의 한 50년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과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 역사적인 평균이 2004년부터의 역사적인 평균이요. 16배 정도 됩니다. 코로나 시절에 이 버블을 포함을 해서. 자, 그러면 16배면은 16년이면 우리가 한 3, 40% 우리가 내 소득에서 이제 주택 원리금 상환을 한다라고 치면은 그럼 2배면 32년이니까 얘도 한 거의 40년 정도 돼요. 그래도 많네요. 예. 그러면 그래도 할 만한 게 25년, 20대 중반부터 직장 생활해서 40년 갚으면 몇 살이에요? 65세. 내가 딱 은퇴할 때쯤에 온전하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퇴할 때쯤에 그래도 빚이 없다면. 빚이 없다면. 네, 네. 그 정도면 사실은, 아이, 그래. 내 집 마련인데 살만하다. 그러면 16배 정도까지는 이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몇 배까지도 떨어졌었냐면요. 2014년에는 보시면 몇 배요? 12배가 안 됩니다. 자, 12배가 안 된다라는 건 2배 하면 24년, 한 30년 갚으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20대 중반부터 30년, 55세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네.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집값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반드시 지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시절에 이 거품, 엄청난 이 가격, 이거를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몇 억 떨어지니까 싸 보이는 거. 네. 이 치명적인 함정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격은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소득 대비해서 이렇게 27배까지 갔거든요. 27배까지 갔던 이런 일은 원래는 없었어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터지고 자산시장 버블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임대차 3법까지 생기면서 전세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완전 미친 듯이 올랐던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에서 완전 지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 몇 퍼센트 떨어져야 되냐면요. 한 20에서 30%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까지 떨어지려고 해도 최소한 20% 떨어져야 되고요. 네. 이 저점 12배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2000년도 초반에도 12배 정도 있었고 2014년, 15년에도 있었어요. 자, 그럼 2000년대도 12배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었고 2010년대도 있었고 그럼 2020년대는 없을 거냐? 이걸 누가 장담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못해도 16배, 작게는 12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격보다 최소 20에서 30% 떨어져야 맞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사면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비쌀 때 사는 거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직전 고점만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얼마 떨어지니까 이게 마치 싸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전제 조건이 잘못된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택 구매력 지수예요. 그리고 제가 모든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주택 구매력 지수입니다. 자, 아까 소득 대비한 이 PIR 데이터에는 사람들의 소득,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들어갔죠. 여기에 하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아주 많이 고려하는 것 중에 빠진 게 뭐냐면 바로 주택 담보대출 금리입니다. 그렇죠. 네. 자, 집값이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비싼데 만약에 금리가 0.5%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출 이자가 매우 작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대출 이자가 높으면 또 어때요? 집값이 싸도 대출 이자가 비싸면 내가 내 소득에서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좋을 때 사면 되고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무슨 얘기냐면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한 달에 500을 버는데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이렇게 2014, 15년처럼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대출을 끌어다가 내 소득에서 주택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부담이 작다라는 건데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인데 지금 내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한 130, 150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어때요? 그러면 뭐 진짜 땡큐죠. 땡큐죠. 네, 그렇죠. 네. 너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얼마냐면 30.2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제일 부담스럽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가 고점이 71이에요. 지금 반토막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 150만 원이었다. 그럼 지금 얼마다? 3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내가 500 버는데 300만 원 넘는 돈을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에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금리까지 감안했을 때.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보금자리론이나 1월 3일 부동산 특별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뭐 부양 정책을 펼쳐도 지금 대출 걸어다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데이터에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언제 집을 사셔야 되냐? 얘가 이렇게 서울은 지역마다 다 다른데 서울은 최소한 60 넘었을 때, 60이 넘었을 때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은 30입니다.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소득이 배 이상 늘어나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적절하게 세 가지가 다 사람들의 소득은 느는데 주택 가격이 한 20% 떨어지고 금리도 한 한 20%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택 구입 지수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바로 집을 살 때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진 것들을 생각해서 네. 급매물은 조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지금 또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네. 이 급매물이 다 빠지고 나면 네. 앞으로 어떤 좀 시나리오가 나타날지. 일단 지금 왜 지금 가격이 오르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실제로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최근 3개월의 최저 호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일단 이쪽 청담동이나 압구정 쪽으로 왔는데 오른 데도 있고 네. 내린 데도 있죠. 그러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잠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실 쪽으로 가니까 어때요? 죄다 빨간불이죠.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동안에 몇 프로 올랐죠? 18.5%가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레이크 팰리스도 14% 올랐고요. 잠실중 5단지도 거의 12%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때요? 잠실중 5단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 실제로 매매가의 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올해 이제 1월 16일만 하더라도 최저 호가 매물이 2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23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3억 5천이 오른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만 보니까 어때요? 오른 것 같아요? 안 오른 것 같아요? 오른 것 같아 보이죠. 오른 것 같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보시면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반포 쪽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 반포 제가 이제 500세대 이상만 했습니다. 전부 다 올랐죠. 지금 작게는 뭐 1.5%에서 많게는 지금 10%까지 다 올랐고 실제로 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분위기가 지금 조금 좋아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매물의 호가를 이제 올려버리는 거죠. 근데 거래가 매우 작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지금 호가가 늘어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또 반등장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얘가 진짜 반등장이면 매물의 양이 어떻게 되죠? 줄어야 되겠죠. 자, 요 파란색 선이 이제 팔려고 내놓은 매물 양입니다. 근데 서울이 파란색이 어때요? 최근에 더 올라갔죠. 예. 네, 즉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팔려고 지금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 반등장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아주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보여지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절대 대세 상승장이 아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이런 데이터 상황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